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자세히 살펴보는 뉴스 원정대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의 변호사 나오셨어요. 박지윤 변호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이는 라디오로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첫 번째 이슈 살펴보죠. 이제 보궐선거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 후보들의 어떤 치열한 발언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코앞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단일화 안철수 후보, 오세훈 후보 측 단일화 사실상 이제 무산이 그렇죠. 협상은 오늘까지는 무산이 된 것 같은데 아직 뭐 시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청취자분들 궁금해하는 점이 있을 거예요. 19일이라는 날짜하고 29일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19일까지는 후보 등록 날짜입니다. 맞습니다. 28일, 29일까지는 그때는 인쇄물 이제 만드는 날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마지노는 어쩌면 선거 전까지 해도 돼요. 그렇긴 하죠. 기술적으로. 그렇지만 네. 인쇄가 됐을 때 사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쇄가 마지노로 보면 되고요. 근데 후보 등록 왜 중요하냐면 후보 등록을 각자 해두면 나중에 통합 선대위 구성한다든지 비용이라든지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후보 등록은 둘 다 될 것이고 중간에 이제 단일화 뭐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 법적이나 절차적인 문제가 이제 그 정도는 생길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쇄 용지가 인쇄되는 28일까지, 29일까지는 그 시간 아직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 선거 이제 캠프 구성하고 그 운영 과정에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또 발생하긴 그렇죠. 하는군요. 캠프가 따로따로 해서 따로니까 네. 그 와중에 단일화가 통합 선대를 된다고 만들어야 하더라도. 되거든요. 그런 그것 문제들. 때문에 네. 이제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로 가는 게 좋은데 이제는 그 시간은 지금 넘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상황까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가요? 지금 협상을 계속했는데 네. 지금까지는 안 됩니다. 네. 이견이 오늘 지금 너무 많고요. 18일인데요. 네. 정말 뭐 서로 양보하는 모양새가 보이는데 네. 사실은 양보는 안 되는 상황 같고 하루는 정도 있어야 돼요. 여론을 돌려야 되니까. 여론조사 기간 다 정해놨어요. 그렇죠. 근데 뭐 문구라든지 그렇죠. 특히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사실은 유선 전화 비율을 얼마나 넣느냐 이 부분인데 그거 갖고 지금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결렬이 된 상황이고요. 만약 이제 결렬되면 네. 굳이 19일 날짜가 넘어가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여유를 갖고 이제 인쇄 전에만 하면 되니까 다음 주까지도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양측의 협상 실무자들이 오늘 오전에 이게 일단은 불발됐다, 계속 논의하겠다라고 발표하자마자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다시 그러면은 입장을 수용하겠다, 오세훈 후보 측의 입장을 전격 수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 거예요. 디테일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수정안을 수용하겠다라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게 가장 말씀하신 것처럼 유선 전화를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견이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또 실무가에서는 후보는 수용을 해도 실무가 사이에서 이견은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특히 가상 대결로 할 것이니 적합도나 경쟁력을 이제 문항에 넣을 것인지도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된 것 같지만 막상 또 들어가면 합의가 안 되는 모습.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엔 또 어떤 발언들이 나왔냐면 네. 설사 모두 합의돼도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돌릴 시간적인 어떤 계산이 이제 불가능해진 상황이어서 거의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단일화하는 것은 거의 포기 수순에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이제 29일을 또 오세훈 후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투표용지 인쇄될 때까지 우리가 단일화를 계속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아주 세밀한 실무팀의 협상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협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더 커진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문항 조정을 뭐 네. 경쟁력, 적합도 등등 이런 거에 굉장히 천착을 하다가 나중에 유선 전화를 이제 지금 요구하는 이게 커요 게 이게 근데 오세훈 후보 측이죠. 저도 이제 뭐 네. 이렇게 이래저래 뭐 직간접적으로 보니까 유선을 원래 20% 넣기로 했거든요. 네. 줄여서 10%를 넣었는데 유선을 넣어버리면 약간 보수층이 많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 측은 무선 100%를 하죠. 요새는 무선 100%가 그런 많거든요. 입장이죠. 네. 무선 100%를 하자라고 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10%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당락이라고 아마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를 넣더라도 10%만이라고 하더라도 예, 10%만 넣어도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안 좁혀지는 상황으로 보이고 아마 29일까지 계속 이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당 눈치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오세훈 후보는 거의 사당이다. 혼자 결정하면 되지만 나는 당연히 눈치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일인 국회의수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네. 감정 싸움도 약간 들어가고 있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또 제가 또 늘 하듯이 단순 무식한 질문을 네. 드리자면 29일까지 끌고 가면 예. 누구한테 더 이거 우리 유리합니까? 봤습니다. 이런 모습들. 네.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조금 또 방송에 부적절하니까 안철수 효과라고는 얘기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네. 이 단일화 모습들을 뭐 2012년부터 한 번씩 보여줬는데 그 과정은 항상 똑같았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뭐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의힘도 이 맛 한번 봐봐라라고 네. 할 정도로 네. 잘 안 됩니다. 끝까지 양보를 안 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세훈 후보가 많이 양보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결국은 오세훈 후보가 양보를 하고 하더라도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최초랑 좀 많이 달라져서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 이긴 후에는 네. 계속 오르는 모양새거든요. 여론조사가 좋게 나오고 있죠. 자신감이 네네. 지금 있기 때문에 네. 받드는 양상으로 되면서 단일화를 완성시키지 않을까. 완성시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 사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뭐 불가피하면 사퇴라는 결단도 대권 후보 안철수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결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경쟁력 뭐냐면 적합도 뭐냐면 어찌됐든 국민의 당의 어떤 후보로서의 경쟁력은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큰 거대 여당과 어떻게 좀 다투고자 한다면 그래도 거대 야당과 다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양보를 하고 대선 후보로서 나아가라는 게 이제 또 국민이 당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결단이 가능할지 한번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한 지점이 있죠. 또 철수하냐 그렇죠. 이런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걸로 보입니다. 정치적 생명을 아마 걸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철수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 과거의 어떤 이력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시나리오를 상상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쉽게 사퇴는 못합니다. 끝까지 갈 것 같은데 끝까지 간다면 결국 오세훈 후보가 양보하는 모양새가 될 거예요. 그리고 10% 결과적으로는. 넣어버리면 네. 저는 제가 봤을 때 하나 많아갔거든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그 오세훈 쪽이 10%가 많이 유리할 것 같아요. 제가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네. 그 10% 전화는 그냥 10%는 다 보수층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극적 긴장감이 오늘 되는 것보다 안 된 게 훨씬 더 흥미진진하긴 합니다. 뭐 극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 단일화 과정에서 늘 있는 일이지만 이제 신경선을 넘어서서 감정선을 견디는 어떤 설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싸움에서는 정말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후보 간의 어떤 그 구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정말 심각하게 노골적으로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까지 나서서 김종인 네. 뭐 비대위원장 지금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후보 간의 감정의 골 얼마나 깊은 겁니까? 오세훈 후보랑 안철수 후보랑의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오세훈 들어요. 후보는 다 네.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양새인데 오히려 당의 지금 책임자 비대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이거든요. 네네. 뭐 사실 뭐 지금 구원을 얘기하자면 길어요. 뭐 2011년부터 가야 정치 시작할 되잖아요. 때부터 안 네네. 좋게 본 것 같아요. 10년 전부터. 네. 도대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중요 고비마다 두 사람이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을 자꾸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비대위원장 할 때도 그 당시도 이제 탈당하는 상황이 됐었고 아마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인정 못하고 만약에 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단일화가 돼서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됐다. 네. 가정인데요. 서울시장 된다면 김종인 위원장 있을 곳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네. 때는. 둘 중에 한 분이 안 보이시겠죠. 그렇기 서울시를 때문에 이후에. 네. 정치적으로도 막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네.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비난 아닌 비난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손 변호사님 그래서 오늘 그 원로들이 기자회견을 했죠.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일단 단일화의 걸림돌이 되는 김종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즉각. 안철수, 오세훈 모두 직접 만나라. 네. 오후 3시까지 이제 단일화 협상을 해라. 실무팀 빼고 이제 후보들이 전격적으로 하라라고 이제 그만큼 이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선거에서 원로들이 좀 역할을 하겠다라는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이 사퇴할 리는 만무해 보이고 네. 사실 선을 넘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안 전 대표는 뭐 차르라고도 얘기한 적이 있고 뭐 국회의원의 국자도 모른다 뭐 서로 그런 발언들이 많았는데 이 또 난극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사실은 이제 이렇게까지 감정선을 건드릴지 몰랐는데 이번에는 조금 많이 과거보다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법무장관의 이 한명숙 모해 위증 의혹에 대한 수사 지휘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이건 당연히 수용은 예. 당연한 거고 수사지휘권 발동했으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이 수용을 거부하거나 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 없는 거죠. 검찰청법에는 네네. 그냥 그렇게 수사지휘권 행사하도록 돼 있고. 그렇죠. 수용했다는 그 표현 자체가 좀 안 맞는 그래서 거죠. 이거를 네네. 일부 언론에서는 수용했다라는 입장 그렇게 표현을 이 단어를 써서 예.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굳이 거예요. 수용이랑 해. 그냥 그 하는 즉시 효과가 발생된다. 발동되는 것이다. 이미 윤석열 총장이 어떤 얘기했냐면 네. 그런 얘기도 해요. 형성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내가 네. 무슨 말하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말 던지자 말자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숨은 뜻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또 언론 상황이죠? 얘기를 한다길래 뭔가 네.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다 받아들이겠다. 대검 부장이 하락하니까 네. 해서 관계자들 불러서 하겠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얘기를 했어요. 어떤 거죠? 전국에 있는 고검장들을 좀 참여를 시키겠다. 고검장들 참여해서 대검 부장이 같이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대치기 한 모양새. 그 입장문에서 고검장들도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여기까지 다 담겨 있었던 거죠. 그게 아마 핵심입니다. 앞부분은 뭐 수용 부분은 뭐 사실 법적으로 의미 없는 거고 네. 고검장들 참여시켜서 회의하겠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은 송 변호사님 이게 고검장들 저희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부장 회의 여기에 고검장들이 참여한다. 이거는 어떤 복선 혹은 맥락인가요? 일단은 조 직무대행의 설명은 부장검사들 회의만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참여시키겠다. 그러니까 부장들보단 고검장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네. 경륜이 더 많죠. 네. 경륜이 많은 사람들도 포함해서 여러 명이 이제 집단 지성으로 토론을 해보자라는 것인데 속내는 약간 우리 지금 검찰이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누구 라인이 있잖아요. 네, 라인이 있죠. 한쪽의 라인만으로 이 결론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검찰 외부에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나랑 같은 사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좀 들어와야 된다. 불기소 의견 쪽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검장들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장 회의만 하면은 지금 추 라인이 많고 박범계 장관 라인이 현 친여 정권과 좀 성향을 뭐 그렇게 그렇다라고 보기도 어려운데요. 사실 그렇다고 볼 여지가 있으니 윤석열 전 총장이 있었을 때의 그 인사 때 고검장들도 참여시켜서 같이 하자라는 거죠. 두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첫 번째 계속 얘기한 것처럼 형성적 의사표시예요. 네. 수사지휘권 행사함으로써 끝입니다. 거기에서 받거나 수용하거나 이런 표현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데 네. 그거를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네. 수사지휘권을 받는데 일선의 고검장도 부르겠다. 그거 자체가 사실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부적법해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노골적으로 이제 검찰은 어떤 집단이나 무슨 사실상 이제 그렇죠. 라인도 있긴 있지만 이거 너무 대놓고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사실은 고검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사건을 더 잘 파악하고 아니고요. 사실 실제로 실무는 부장들이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부장들은 검사장급 부장들이거든요. 대검의 부장들은 그렇군요. 상당히 네.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부장들이 아니라도 저는 사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3명이 지금 사건 관계자로서 참석을 해야 돼요. 한동수 감찰부장하고 네. 감찰 상과장 직무 받았던 감찰 네네. 상과장 그리고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네. 3명이 참석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1년간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모의위증 관련해서 예. 계속 파왔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거고요. 네. 근데 그러고 그 지금 임무를 받았다는 감찰 3과장은 한 반나절 보고 무혐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반나절인지 모르겠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3일 보고 무혐의 뭐 처리했다. 많이 이런 봤네요. 표현이. 아주 오랫동안 봤네. 이게 기록이 예. 6천 쪽이라고 나오면서 이제 박범계 장관이 내가 다 봤다라고 봤다 그랬죠. SNS에도 글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실효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공소시효가 22일이면 지금부터 따져서 3일 안에 기록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요. 어려운데 네. 그럼 기록을 복사할 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기록을 보지 않은 고검장들까지 다수가 참여해서 집단지성이 표현은 좋은데 난장판이 되지 않을까요? 너무 오히려? 그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는 그런 네.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로 정리가 될지 좀 걱정이에요. 제가 그 말씀 드린 네. 그두 번째 기소를 해도 문제가 불기소를 그건 거예요. 해도 걱정이에요. 사람을 많이 어떤 의견인 모은다 것 이가 같아요. 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그냥 결정하기 좋아요. 저는요. 네. 제 식구 감사기라고 그래서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 담당 검사가 윤석열 라인 측근 검사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해이중 교사죄로 지금 공소시효가 넘어가냐 안 넘어가 이 상황에 있는 네. 거고 22일까지. 어쨌든 간에 법률 부분은 겉으로는 보이지만 뒤 속내는 뭐냐면 이 나의 식구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런 내용이라면
오히려 그렇게 막 애둘러서 표현하지 말고 진짜 이 지금 수사 지휘권 행사한 바대로만 결정을 해주고 그래서 불기소되면 박범계 장관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아니면 또 기소가 되면 재판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법원에 가서 다투면 되는 거고요. 네. 정확히 그 이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박 장관이 얘기하는 건 어떤 거를 설명을 하라는 거죠? 정확히 그 절차상의 어떤 과정, 내용 둘 다입니까? 설명은 아니고 이 네. 모해 위증 교사 사건을 기소하려면 3일 정도밖에 법률적으로 시간이 안 남은 거예요. 근데 네. 일단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기록을 살펴보거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온당하게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본 거죠. 관여한 사람들의 이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1년간 이문정 검사가 감찰하면서 기록을 살펴본 사람들 이 의견도 고려해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하자 문제를 시정을 하라는 거죠. 네. 이게 그냥 불기소로 끝나고 이렇게 허술하게 끝난다고 한다면 영영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심판의 잣대에 오르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걸 다시 한번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라는 지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지휘권의 문제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 시사 프로그램에서 네. 한 3개 정도가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제가 다 봤는데 네. 그거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3개 정도가 만들어왔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다 취재를 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요. 그동안 너무 헷갈리면 네네. 앉아서 그거 보면 돼요. 한 시간씩 틀어서 보면 판단이 될 겁니다. 뭐 그걸 위조했 취재를 잘못했다면 그건 할 말이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건 한명숙 전 총리 예. 이 모해 위증 위증 교사 의혹에 사건. 대해서 예. 이제 그 뭐 증언으로 나왔던 뭐 김모 씨, 최모 씨 네. 이제 한 번씩 다 나오는 그런 다 나오는 내용들이 취재 있군요. 프로그램이 네. 뭐 2-3개 정도 됩니다. 3개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동안 그것도 뉴스타파에서도 예, 그건 이제, 뉴스타파랑 오랫동안 시사직격이라는 KBS 프로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2일에 또 다시 또 뭔가 20일이 마지노선이니까 그쵸. 그날은 공소시효가 결정이 날 겁니다. 마지막이니까 알겠습니다. 기소 불기소. 네. 예. 마지막 짧게 하나 알아보죠. 굉장히 충격적인데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에 있는 마사지 숍 3곳에서 연쇄 총격이 일어났고 8명이 숨진 사건. 이게 과연 그 인종 차별이냐, 인종 혐오 범죄냐, 아니면은 뭐 범행 동기가 뭐 성 중독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경찰이 이 범행은 인종 혐오와 관련이 없고 성적인 욕망과 관련이 있다. 네. 스파 마사지 숍이 이 용의자가 자신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으로 여겨서 이걸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게 경찰의 시각인데 네. 그리고 CNN도 뭐 성 중독으로 치료도 받은 적이 있고 최근에 이제 음란물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있어서 이게 아시아계의 혐오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네네. 현지에서는 이게 성 중독 문제로 보이지 않는데 요즘에 이제 아시아계 특히 중국계에 대한 인종차별적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니까 코로나 너무 이후에. 우야무야 이렇게 조금 사건을 축소시켜서 발표한 거 아니냐라는 현재 비판도 있습니다. 그 용의자죠. 네. 로버트 에런 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SNS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SNS에 보면 상당히 중국에 대한 어떤 분노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중국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봤을 때는 네네. 단순한 성 중독보다는 어떤 혐오성, 범죄 가능성까지 다 열어놓고 조사가 돼야 되는데 너무 지금 범행 동기 자체를 성 중독 쪽으로 지금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네. 혹시나 다른 쪽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근데 굳이 그 마사지 숍이 다 아시아계 사람, 중국계가 운영하는 업소를 이제 타겟으로 골라서. 했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성 중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범행 동기가 있으니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는 목소리죠. 그 이제 트럼프가 워낙 이제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대놓고 했었고 노골적으로 했었고 그래서 인종 차별 뭐 혐오 범죄 증가율이 확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계속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예. 지금 미국에 계신 이 한국계 분들도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코로나도 제가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 통화를 좀 해보면 네네. 옛날 트럼프 지지자들은 마스크도 쓰지도 않고요. 지금도. 백신도 안 맞겠다. 그렇죠. 이게 지금 딱 갈라져 있어요. 반반 갈라져 있는 그런 좀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그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네, 뉴스 원정대 맞춰야 될 시간이네요. 지금까지 박지윤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